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의 추가 적자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2분기 3조 원대 적자에 더해서 1조 원 이상의 적자가 더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추가 부실 규모에 따라 지역 경제에도 파장이 예상됩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지난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입니다. 3조 원대 적자가 발생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손실이 많이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되죠?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실사를 진행 중인 산업은행은 알려진 3조 원의 적자 외에 추가 손실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실제로 대우조선 2분기 실적에 해외 자회사의 손실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추가 적자가 1조 원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규모라든가 그 규모나 이런 것들은 아직 실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되고요. 최대 4조 원에 이르는 부실 규모에 따라 지역 경제에도 타격이 예상됩니다. 신규 자금 지원을 놓고 채권단 간 협의가 진통을 겪을 경우 경영 정상화 작업 역시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경영 정상화 지원이 유동성 위기로 이어지면 대금 지급 지연이나 발주량 감소 등 협력업체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채권단끼리 합의가 안 돼서 노이즈가 생기거나 산업은행이 유상증자 같은 것들을 좀 지연을 시키거나 이렇게 하면 그 기간 동안은 계속 발주도 안 나오겠죠.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채권단의 최종 손실 규모는 이르면 다음 주, 늦으면 이달 말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가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각하 결정이 확정됐습니다. 경남에서 처음으로 주민 직접 참여 제도를 활용한 사례지만 무산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천윤수 기자입니다.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경남도민에게 직접 물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입니다. 14만 4천여 명이 서명했습니다. 경상남도 주민투표 청구 심의회는 이 가운데 47%인 6만 7천여 건을 무효로 판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청구 요건 13만 3천 명에서 5만 7천 명이 부족합니다. 무효 판정을 받은 서명을 바로잡는 보정기간 10일이 경과하면서 청구 각하 결정이 확정됐습니다. 경상남도는 운동본부가 제출한 서명부가 광범위하게 위변조되거나 대리 서명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는 서명부 확인에 60일 동안 공무원 900명의 인력이 낭비됐다며 주민투표 운동본부 관계자 4명을 고발해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서명부 위변조 등 위법적 비도덕적 행위에 대해 도민에게 정중히 사과하는 최소한의 양심을 보여주기 바라며 경남에서는 이번 주민투표 외에 도지사와 도교육감에 대한 주민 소환 운동이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이번 주민투표 무산으로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양대 민주주의 제도는 큰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준비를 좀 더 철저히 해서 결격 사유가 없이 주민투표를 발의했어야 될 필요가 있었다고 보고요. 주민투표의 대상이 된 기관은 왜 이런 주민투표가 발의됐는지에 대해서 깊이 있는 성찰이 있어야 된다고. 주민투표운동본부는 경상남도의 각하 결정 내용을 검토한 뒤 입장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KBS 뉴스 천윤수입니다. 김해 중부경찰서는 건설회사 운영이 어려워지자 수천만 원을 빌려 잠적하고 피해자 동의 없이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은 혐의로 51살 송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송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지난 2010년 7월부터 2달 동안 피해자 2명으로부터 7천만 원을 빌린 뒤 도주하고 또 다른 피해자의 동의 없이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대부업체로부터 1천만 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이 서류로만 존재하는 회사와 맺은 설계 계약을 해제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창원지법 민사 21부는 한 건축사 사무소가 경남교육청을 상대로 낸 계약 체결자 지위 보전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설계 공모 규정에 건축사 사무소는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본사가 경남에 있어야 한다고 했다며 계약은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2015 진주 남강 유등축제가 지난 11일 공식적인 막을 내렸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입장료를 받아 찬반 논란이 계속됐었죠. 관람객은 얼마나 왔을까요? 황재략 기자입니다. 성인 기준 입장료 10,000원을 받은 진주 남강 유등축제.
올해 축제 기간 전체 입장객은 40만 명, 유료 관람객은 25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입장료 22억 원 등 올해 전체 축제 수입은 3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축제의 재정 자립도는 43%에서 80%로 거의 2배 가까이 높아졌습니다. 이는 정부의 글로벌 육성 축제인 충남 보령 머드 축제나 경북안동 탈춤 페스티벌 등 다른 축제와 비교해도 높은 수치입니다. 평일에는 진주 시민, 주말에는 다른 지역 관광객으로 입장객이 나뉘면서 축제 관람 환경이 쾌적해졌고 고질적인 교통 대란도 사라졌다고 진주시는 평가했습니다. 또 관람객층도 젊은 연인과 가족 단위 방문이 늘었고 열차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관광객 유치도 활성화됐다는 평가입니다. 우리가 차로 올 때는 교통도 막히고 되게 안 좋았는데 기차 타고 와가지고 버스 타고 또 다시 오니까 너무 좋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상생협약, 미국과 중국 등 10개 나라 주한 외교사절단에게 진주를 알린 것도 이번 축제 성과로 평가됩니다. 한편 진주시는 거센 반발을 샀던 축제장 가림막과 주변 상권 매출 감소 등 지역 주민에 대한 배려 문제는 별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요즘 아침 공기가 제법 차갑습니다. 최저기온이 한 자릿수 밑으로 떨어진 곳이 많은데요. 낮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지만 아침 저녁으론 제법 쌀쌀합니다. 출근길 옷차림을 더욱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늘빛이 참 예쁩니다. 구름량도 적어서 파란 가을 하늘 만끽하실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 낮 기온도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밀양이 23도, 창원이 22도로 예상됩니다. 서부 지역입니다. 현재 진주가 6.5도를 가리키면서 쌀쌀하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또 내륙 산지엔 아침에 서리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 입지 않도록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2.5m로 먼바다에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뚜렷한 비 소식은 없습니다. 맑은 하늘 속에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남해군은 방치된 옛 평산보건진료소를 바래길 다금미술관으로 조성하고 개관했습니다. 하동군은 올해 19회를 맞은 야생차 문화축제에 사용할 슬로건을 공모합니다. 김해시는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도시 경관 디자인 작품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양산 영어도서관은 올해 말까지 영어동화 구현체험 시범 운영을 합니다. 노후 산업단지 혁신 정책으로 창원 산업단지에 클라우드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미래창조부와 통상자원부는 창원 국가산단 등 전국 6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산단 입주 기업들은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로부터 인사, 회계관리 등 경영 소프트웨어 서비스와 도면 등의 서버 활용을 지원받게 됩니다. 88 고속도로 이름을 달빛 고속도로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경상남도와 광주시 등 88 고속도로가 지나는 자치단체들은 오는 12월 4차선 확장 개통에 맞춰 고속도로 이름을 달빛 고속도로로 바꿔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요청했습니다. 자치단체들은 올림픽 유치를 기념해 이름을 지었지만 지역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름이라며 대구의 옛 이름인 달구벌과 광주를 나타내는 빛고울의 앞글자를 따 달빛 고속도로라는 이름을 건의했습니다. 푸드트럭 허용 지역 선정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돼 운용 지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6차 산업 관련 규제개혁과제 발표에서 푸드트럭 영업 허용 지역 선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해 자율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기존 푸드트럭 허용 지역은 유원지, 관광지, 체육시설, 도시공원, 하천, 학교, 졸음쉼터로 한정돼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아 영업 허가 신청이 저조했습니다. 토양오염 논란으로 10년을 끌었던 창원시 월영동 옛 한국철강터 아파트 공사가 본격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부영주택이 낸 착공 신고서를 지난달 승인해 공사를 시작하기 위한 절차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견본주택을 짓고 있는 부영주택은 올 연말쯤 아파트 4,300여 가구를 분양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